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가 개최됐습니다. CES는 한 해의 기술 동향을 전망할 수 있는 박람회인 만큼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ICT 기술을 선보이며 2025년 트렌드를 전망했는데요. CES 2025에서 기업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고 관람객들이 주목한 기업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AI의 발전과 함께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 기업의 CEO가 CES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된 것인데요. 사람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공급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삼성전자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CES 현장에서 젠슨 왕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언급했고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엔비디아가 두 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젠슨 왕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CES 참관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할 예정인 최태원 회장과 회동 계획을 공개하며 최 회장과 만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는 삼성은 HBM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설계를 성공할 것이고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에게는 신뢰를, 삼성전자에게는 응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HBM 개발을 막힘없이 해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 공급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어쩌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HBM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합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입니다. CPU가 D램에 붙어서 연산 성능을 높여주듯이 GPU에는 HBM이 붙어서 연산 성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AI 운영에 더 적합한 GPU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짝꿍인 HBM의 수요도 함께 높아지게 된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CPU가 연산을 담당하는 엔진 역할을 한다면 D램은 각종 연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저장한 후 CPU가 필요할 때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CPU의 빠른 연산 능력은 D램의 메모리 용량과 직결되는 것이죠. HBM은 바로 이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성능을 높인 것으로 2013년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했고 CES 2025에서는 D램을 16단을 쌓아 올린 HBM3E 16단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HBM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개발을 꼭 해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인 것 같은데 삼성은 왜 HBM을 개발하지 않은 걸까요? 삼성도 HBM을 개발했었습니다. 2013년 SK 하이닉스가 HBM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삼성전자가 HBM 2세대를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후 SK 하이닉스는 공격적인 투자로 HBM 개발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는 2019년 HBM 연구개발팀을 해체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메모리는 D램이었습니다. D램은 대량 생산을 통해 고객사에 판매하는 범용 제품이었고 삼성전자는 D램 판매로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인 D램과 달리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제품 생산도 어렵고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 HBM을 상용화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HBM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간에는 삼성이 HBM 사업을 접으며 삼성의 개발 인력이 SK 하이닉스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떠돌기도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랜 기간 HBM을 개발해온 만큼 삼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은 닌텐도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닌텐도는 그래픽 성능을 높이길 원했고 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SK 하이닉스는 닌텐도의 맞춤형 메모리를 공급하기 위해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HBM은 콘솔 게임 업체나 GPU 업체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거기다 특수 목적의 제품이다 보니 수요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SK 하이닉스는 고객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에는 틈새 시장에 불과했지만 미래에는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 철수, 다른 선택을 한 두 기업은 너무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HBM3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생산되자마자 즉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A100에도 SK하이닉스의 HBM2E가 내장되어 있으며 차세대 엔비디아의 GPU인 H100에도 SK하이닉스의 HBM3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5세대 제품인 HBM3E도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샘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CES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한 대로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보다 조금 뒤처져 있어서 엔비디아의 요구가 차세대 HBM을 더 빨리 개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HBM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뒤늦게 HBM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삼성전자는 HBM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선두를 잡고 세계 유명 바이어들을 확보한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